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혼자서도 즐겁게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심심할까봐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활기차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답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노인들의 비밀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첫째, 하루의 루틴을 만든다. 사람은 리듬이 있어야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활기차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8시에는 공원에서 30분씩 걷는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저녁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갖고 계시죠. 이렇게 하루의 루틴을 만들면 무료함이 사라지고 기대되는 하루가 생겨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작은 습관을 정해서 매일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하루가 훨씬 더 안정되고 충실해질 거예요. 하루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너무 빡빡한 일정보다는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루틴이 좋아요. 아침에 명상을 하거나 점심 후에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추천해요. 저녁에는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얻는 기회이기도 해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울 점도 많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 보거나 관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 시작하면 삶의 활력이 배가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삶이 활력을 찾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70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어떤 분은 그림 그리기를 배우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나라를 여행할 준비를 하고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도 많아서 집에서도 편하게 배울 수 있죠.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거나 큰 목표를 세우면 금방 지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하루에 단어 5개씩 외국어를 익히는 등 작게 시작해 보세요. 배움이 익숙해지면 더 큰 도전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배우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배움의 방식을 찾아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책을 읽는 게 좋다면 독서를, 직접 경험하는 게 좋다면 체험 학습을 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 큰 행복이 아니라도 작은 즐거움이 모이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져요. 작은 순간의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꽃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걸 즐기고, 또 어떤 분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정해놓고 하루 한 편씩 보는 걸 낙으로 삼아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걸 소확행으로 즐기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세요.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작은 행동들을 찾아서 반복해 보세요. 예를 들면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는 습관을 들이거나 매일 아침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작은 일들을 찾는다면 인생이 훨씬 더 다채롭고 즐거워질 거예요. 또한 다양한 취미를 시도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글쓰기, 가드닝 같은 활동은 창의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주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의 축적이 결국 행복한 삶을 만드는 법이니까요. 넷째, 몸을 움직인다. 건강해야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가벼운 운동만 해도 기분이 확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어떤 분은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유연성을 기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실내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활력을 유지한답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분도 한층 좋아져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정해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건강하면 인생이 더 즐겁답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효과적이에요. 또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거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실내 운동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 근력을 기르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홈트레이닝을 하면 편안한 집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고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사람과의 교류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지만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또 어떤 분은 문화센터의 공예 수업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또 어떤 분은 SNS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나 봉사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이웃과 더 자주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확장해 보세요. 사람과의 교류는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를 표현한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일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정리하면 하루의 시작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또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감사했던 순간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되새깁니다. 또 다른 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최소한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날씨가 맑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친구와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표현을 말이나 글로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면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나 역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움을 담은 작은 편지를 써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감사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쌓이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면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을 더욱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째, 취미 생활을 즐긴다. 취미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성취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유화를 그리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악기를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경험하고 있죠. 어떤 분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또 어떤 분은 정원을 가꾸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색칠하기, 뜨개질, 간단한 요리 만들기 같은 소소한 취미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예 수업을 듣거나 독서 모임을 만들어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를 해본 후에 가장 즐겁고 편안한 취미를 선택해 지속하면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8째,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삶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도시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며 기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국내 여행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화를 경험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해외 여행을 통해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작은 여행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아요. 멀리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공원이나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 가보지 않은 근처 동네를 탐방하는 것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장소를 방문할지 생각하면서 여행의 기대감을 높여보세요. 또한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사진을 정리하고 여행 일기를 쓰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행이 주는 설렘과 기쁨이 삶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9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도전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려운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천천히라도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바꿔 말하는 것이죠.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연습하며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열째,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며 자존감을 키웁니다. 또 어떤 분은 가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며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보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노인들의 비밀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떠나보세요. 감사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